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닥터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노년내과 전문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노년내과를 전공하시고 거기서 우수의학자상을 또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8만 유튜브 채널 99세까지 팔팔하게를 통해 또 구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이라는 또 책까지 이렇게 쓰시고 저에게 저속노화를 알리러 온 분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닥터 진경 선생님 예전부터 너무 팬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심지어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소화기내과 지원할 때까지가 아니고 정희영 교수님 뵙기 전에는 내과 의사인데도 저도 몰랐어요. 노년내과라는 말 솔직히 처음 들어봐서 사실 환자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실지 좀 궁금하고 또 요즘에 특히 좀 몰두하고 계신 연구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소화기내과 진학을 생각을 했었는데 관절염이 생기면서 이제 스코프를 잡는데 손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때는 참 많이 낙심이 됐었었고 그렇죠. 이제 다른 과가 무엇이 있을까 보다가 전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UCLA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처음에 레지던트를 하면은 이제 내가 환자를 살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래 보다 보면은 이분들을 한 5년, 10년 전에 미리 만나 뵈서 좀 진료를 도와드리면은 이런 불상사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방의학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식사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뵙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 노년내과 지도 교수님이 치매, 운동하는 방법,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번 깨시는지, 소변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카리스마 있게 탁 진료를 끝내시는 걸 보고 이거다. 이게 내가 따라해야 되는 거고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 인도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탠포드 대학병원에 이런 제리아트릭 플로어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서 우수학자상을 탔고요. 그 이후에 스탠포드에서도 이제 교수직을 제안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한인 어르신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인타운에 나와서 이제 7,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내과 대학병원에서 배울 때는 사람 살리는 스킬 위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막상 수많은 대중들 어떤 생활 습관 위주로 좀 전인적인 치료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노년내과 교수님이 위력을 좀 보여주셨네요. 네, 거기에 반해서. 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책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병의 염증이 중요하죠. 근데 염증성 노화를 가속시키는 염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일반 염증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51세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저와 비슷하게 관절염이 있으셨고 이제 IBS 심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정신이 맑지 못하고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데도 또렷한 초점을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류마티스 인자와 이제 다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다 안 나와요. 근데 더 캐다 보니까 일단 수면 습관이 너무 안 좋으셨었고요. 운동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 한 65세 여성 정도의 허벅지 근육이었어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빨리빨리 대충대충 드시던 습관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 드렸죠. 그리고 그분의 습관을 고쳐드리니까 또 건강이 호전이 돼요. 그 뜻은 이거는 바이러스 감염도 아니고 박테리아 감염도 아니고요. 자가면역 질환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병이다 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내가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갖고 있는 작은 불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축상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7대 요인 중에 원인 모를 염증이라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하고 보통 이제 운동 부족.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HSCRP 같은 걸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데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병을 일으키고 결국 노화를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속노화에 대해서 가장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운동은 아마 걷기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속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도 있다. 그 책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운동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기 스튜디오까지 촬영하러 오는데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 하시던데요. 너무 좋은 운동이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리고요. 존2 트레이닝을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대 출신인 피터 아티아 선생님이 소개를 많이 해서 미국에서 핫한 운동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은 런닝머신에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네, 그거가 이제 심박동수 존인데 보통 5개 아니면 6개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셔서 운동하는 것을 이제 존 2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2일 때야만 우리 몸이 지방을 태웁니다. 너무 3번, 4번, 5번으로 가면은요, 젖산을 많이 쓰고 유산소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너무 활동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2가 될 때쯤이면은 천천히 하니까 내 몸이 근육이 지방을 자꾸 쓰는 방법을 열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더 늘어나고 내 몸에 있는 만성 염증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존 2 트레이닝 하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걷기에서 조금만 더 속도 내서 한 요 정도로 걸어주시면은 존 2 트레이닝 되는 겁니다. 네. 존투를 그러면 12, 3, 30 운동. 네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드밀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데 계단이 더 좋고 네네. 지금 말씀드릴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12, 3, 30 운동은 더 좋아하거든요. 아.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네. 여러 가지 존투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선생님이 또 즐겨 하시는 운동이 있으시면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 3, 30 운동은요, 틱톡에서 6천만 뷰를 기록한 이제 바이럴한 영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숫자대로 12는 경사를 12도로 맞추고 3은 이제 시속 3마일이에요. 한국으로 전환하면은 이제 시속 5km가 되겠고, 그리고 30분 동안 하시는 거고요. 12, 3, 30을 하게 되면은 존 2에 쉽게 잘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트레밀도 좋지만 그 집에서는 자전거 탑니다. 실내 자전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면서 화면이 앞에 있어가지고, 네, 그 코치님 따라 하는 거. 이런 스마트워치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심박동수가 존 2에 들어가 있는지 언제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것도 하고요. 그냥 넷플릭스 켜놓고 하이레이트만 맞춰서 이러고 운동합니다. 아, 그게 저는 진짜 이게 결국 지루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그 운동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그 운동을 하러 가는 것, 매일 하는 것, 이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한 무기 같아서 라는 핑계로 이제 항상 저도 재밌는 영상 많이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신 운동들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존투 운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2, 3, 30 운동의 그냥 핵심 한마디는 경사죠, 경사. 네, 그렇죠. 오르막길 오르는 운동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 언덕이 있는 그 야외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이제 트레드밀도 요즘엔 다 올라가니까 네, 그 12도 5km 국내에서는 맞춰놓고 하시면 이명빈 선생님이 추천하신 저속노화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되게 이 단어가 착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엉덩이 기억상실증. 엉덩이 기억상실증 듣기만 해도 딱 연상이 되는데 이 단어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뭐 엉덩이 근육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근육이고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안 쓰게 되면은 당연히 몸이 삐그덕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허리가 먼저 아프십니다. 허리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들 보면은 다들 엉덩이 근육이 많이 없으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먹은 영양소가 칼로리가 다 근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덩이 근육이라는 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혈당이 많이 남아 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과 밸런스 운동이 중요한데 저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필요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은 시험에 나올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족보를 타야 돼. 네, 맞습니다. 족보를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80대가 되시면은 이 시험이 나와요. 이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요. 요걸 반복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이기시는 방법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선생님 운동 영상에서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거가 체어 스쿼트을 그 소개를 하신 영상이 있어요. 의자 스쿼트. 네, 의자 스쿼트요. 네.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일반 스쿼트는 좀 위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이지만 이제 체어 스쿼트는 엉덩이가 앞뒤로 가거든요. 데드리프트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금 영상 보시다가요.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엉덩이를 최대한 앞으로 쭉 가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대둔근, 엉덩이 근육에 힘이 조금씩 드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이 없는 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는
저는 못 걷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진짜 지금 영상 보시면 에이 의자에서 못 일어날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요양병원에 지금 있는데 뭐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의자에서도 못 일어나는 분이. 네. 네. 그래서 정말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단어는 재밌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우리 그 하나의 큰 장기라고 보고 이 엉덩이 근육만큼은 좀 더 집중해서 운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참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룹을 나눠서 이 젊은 사람들과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근육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근성장이 많았었다가 이제 이분들한테 특별한 아미노산 하나, 단백질을 드리고 나서 근성장을 비교를 하니까 똑같이 자랐어요. 젊은 사람만큼. 젊은 사람만큼 나이 든 사람이 자랐어요. 그게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그 루신이라는 거는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소 콩류에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아미노산이에요. 맞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 육류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한 만약에 드시기 어렵다면은 이제 유청 단백질이 있죠. 제가 정말 그 영양제 안 권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유명하거든요. 근데 특히 고령자에게 반드시 이거는 꼭 먹으라고 권하는 게 두 가지가 비타민 D하고 유청 단백질이에요. 정말 공감 100%. 이거는 돈 내고 무조건 사 드세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거 사실 채식이 좋지만 네. 단백질 측면에서 조금 지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단백질 종류 중에 더 중요한 게 필수 아미노산.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BCAA, 네. 가지사슬 아미노산. 그 세 개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해 주셨던 류신이라는 네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와. 연구가 있는데 이게 네. 콩이 너무 좋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적색육이나 더 좋게는 이제 우유, 네. 뭐 유제품, 그릭 요거트 또 좋고, 네. 네네. 정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고령자분들 유청 단백질 사더라도 맞습니다. 이거는 꼭 섭취하셔야 된다. 네. 젊은 사람만큼 근육이 자란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나이 들면 엉덩이 근육 걱정돼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네. 음식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에서 떡도 초가공식품이다. 네. 된장, 뭐 조미김 이런 것도 초가공식품이라는 얘기를 봐서 네. 제가 책을 읽다 너무 좌절했는데 그러면 집에서 뭐 오트밀 밀어가지고 구워야 되나? 뭘 먹을 수 있으려나. 근데 초가공식품에 뭐 기준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일종의 영양 섭취 전략을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자연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 손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초가공식품은 내가 집에서 가공을 할 수 없으면은 초가공이 돼요. 내가 못하는 게 초가공식품. 네. 내가 못하게 되면은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서 그 뜻은 예를 들어서 떡을 집에서 만들면은 상해요. 하지만 공장에서 만들면 선반에서도 안 상해요. 그 뜻이에요. 된장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공장에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유통을 위해서 어떤 저런 이유를 위해서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가공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소비자로서 똑똑하게 보는 방법은 내가 최대한 가공을 거치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 마트를 가면서 애들이랑 유제품과 계란을 사려고 하는데 딱 옆에 보니까 쿠키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뭐를 봐요? 쿠키를 찾아요. 왜냐면은 쿠키는 ready to eat.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마트가 있고 이제 한국 마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 마트에 가게 되면은 우선 매번 앞에 세일들이 있어요. 만두 세일하고 과자들, 이제 홈런볼, 신스, 뭐 초코파이 1990 몇 년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미국 마트에 처음 들어가면은 fresh produce, 그러니까 과일이랑 야채랑 쫙쫙쫙 진열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오케이, 이런 것들은 초가공식품이구나 하면서 이해는 하되 똑똑한 소비자로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가셔서 이제 최대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음식들을 고르시면 돼요. 제 친구 셰프가 있는데 형님, 지중해 식단과 한국의 이런 식단을 합쳐가지고 뭘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야,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한 재료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슐링 스타예요. 신선한 재료를 갖고 소금, 후추 간만 딱 하면은 제일 맛있고
제일 그 형님도 어려워하시는 거가 어디서 내가 이 재료를 엄선을 할까? 그거가 이제 미슐랭 스타와 아닌 것을 구분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사를 하면은 좋냐? 그러면은 상추, 깻잎, 오이, 당근 사세요.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고기 좋아요. 돼지고기, 생선 다 좋아요. 사시고 집에 와서 밥이랑 같이 그렇게 드시면 돼요. 사실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의학 유튜브에 요즘에 뭐랄까 육식과 채식의 일종의 약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는 거 뭐냐면 결국 본질은 육식이냐 채식이냐 보다는 신선한 식품이냐 가공식품이냐로 결국 결론이 끝나더라고요. 네. 어떤 제가 논문을 읽어봐도 채식을 하더라도 뭐 정제탄수화물, 뭐 첨가당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육식을 하더라도 가공육을 먹으면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서 심지어 지중해식이냐 한식이냐를 물었을 때도 그 답은 신선한 식재료다. 아, 제가 들으면서 진짜 좀 느끼는 바가 많았고 사실 초강식품 뒤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한도 나오는 것들 많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육식이냐 채식이냐 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서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아보카도 하나랑 치즈버거 하나랑 칼로리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에 들어가 있는 좋은 뉴트리언트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로리를 줄여서 먹는다가 아니라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초가공이 아니라 이제 자연식품에서 나오는 그 섬유질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좋은 박테리아들이 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라서요. 너무 단순하게 나누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의학 정보들이 막 유튜브 켜면 쏟아지는데 너무 어렵다면 초강식품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먹자. 이 한 가지 기준만 오늘 얻어가셔도 건강, 특히 저속 노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70만 유튜버는 다릅니다. 와, 우리 고령자 여러분들 단백질 부족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적색육이거든요. 사실 예, 적색육이 치아 소화 문제로 이제 급감하면서 단백질 부족을 겪는 분들이 우리나라 노령층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치아와 소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색육을 먹으란 말이냐 고 되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속 노화를 전파하는 입장에서 이런 적색육을 고령자 분들에게 섭취하게끔 하는 전략이 따로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요, 흑인분들, 백인분들, 히스패닉분들 다 고기 잘 드십니다. 유난히 아시안들 중에서도 일본, 한국, 중국이에요. 저기 필리핀 분들 잘 드십니다. 네, 동북아시아. 이제 적색육을 드시는 방법 중에 제 환자분들이 조리 방법을 좀 잘못하시거든요. 많이 삶아 드세요. 물에서 삶다 보면은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 기름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러다 보면은 단백질만 남고 지방이 없어가지고 너무 질겨지고요. 그래서 삶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갈비살이나 뭐 치맛살이나 어떤 고기를 이제 살짝 구워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구우시면은 이제 마이야리 현상이 나면서 또 에이징 프로세스가 많이 생기니까요. 살짝 구워 드시는 거 좋고요. 또 간 고기 좋습니다. 한국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grass-fed meat에다가 오르게닉 소고기 몇 % 지방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간고기들이 목초육을 있어요. 갈아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랑땡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에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단백질 더 만들어 드시고 또 고기를 얇게 썰어서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샤브샤브. 너무 좋죠. 네. 사실 적색육이 진짜 양날의 검이긴 해요. 네네. 그 포지방이 많아서 젊은 분들 이제 콜레스테롤 높으면 분명히 주의하셔야 되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65세 넘어가면 다시 아기처럼 먹어라. 그 정도 이제 노쇠가 진행이 되면 그 나이 때는 대부분이 적색육을 너무 적게 드셔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65세가 넘어가면 적색육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먹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조금 이제 목초육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당연히 이제 훨씬 건강하고 불포화지방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구해서 기름이 많은 부위는 살짝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적은 부위는 갈아서 계란 넣어서 동그랑땡으로 드시면 좋겠네요.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그 장내 미생물 선생님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쭉 자세히 소개를 해주셔서 거기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냐보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네. 여러 종류가 많은 게 좋다. 는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 좀 궁금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30가지 채소 섭취 챌린지? 네네네. 그런 얘기도 봤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스탠포드 대에서 북가주 사람들의 대변을 채취해서 가장 좋은 유산균이 무엇일까를 찾았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 똑같은 팀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가서 어떤 부족의 대변을 검사를 하니까 종류가 이만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살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요만큼이고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엇을 먹는 사람은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의 몸에 있는 염증 체크를 해보니까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거의 없어요. 그러더니 또 이 다양성이 부족한 분들을 모시고 발효식품과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하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드리니까 다양해졌어요. 그러면서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흔히 유산균 제품을 드실 때 그게 우리 체내에서는 한 2에서 5%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발효식품하고 식습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가 맞고요. 어떤 데 가서 기다리면서 미슐링 잡지가 있어서 딱 열어봤는데 거기 딱 써 있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중해 음식이었고 현재는 일본의 그냥 스시 문화로 해서 오메가3를 올리는 거였지만 미래는 김치다. 딱 그 말이 있었어요. 건강 음식의 트렌드가. 네. 왜냐면은 그 발효식품이 카테고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요거트와 같이 이 예전 요거트에서 퍼서 우유에 넣어서 만드는 그 제한적인 유산균. 나머지 김치 같은 경우는 무든지 배추든지 갓인지 그 속 안에 있는 균과 발효를 시켜서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발효식품. 그 두 개로 나눴을 때 김치 또는 이제 독일, 유럽 쪽에서 먹는 사워크랍 밖에 없어요. 그건 양배추 절임인데 너무 음식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김치를 이제 열광을 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저스틴 서넨버그 그 교수님이 한 연구가 그러면은 발효식품이냐 아니면은 이 장내 미생물을 기르는 프리바이오틱스나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 발효식품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더 김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제품은 일종의 접종을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절임 채소, 특히 김치는 자연 생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더더욱 김치가 각광받고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한식을 먹을 때 김치는 잘 안 먹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한국인일수록. 네. 또 김치 섭취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도 김치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에 있는 팀 스펙터 교수가 이제 그분이 참 재밌는 연구를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다가 2024년에 기재를 했어요. 커피를 드신 분들이 또 장내 미생물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커피도 어떻게 보면은 커피 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섬유질이 참 많습니다. 그 섬유질을 좋아하는 러시노박터라는 균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게 short chain fatty acid라는 단소지방산. 네, 단소지방산 감사합니다. 단소지방산을 만들어내면서 장내 미생물을 더 번식을 하게 만들고 장내 라이닝을 건강하게 하죠. 그래서 커피 드시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커피는 꼭 드세요. 아침에 한 잔씩은. 네. 이 영상 보시는 커피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 열광할 것 같은데 사실 커피에 여러 가지 뭐 항산물질도 많지만 그 말씀하신 수용성 식이섬유 이거의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이거가 진짜 큰 역할 저도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정말 우리 주위에 손쉽게 볼 수 있는 김치, 커피 이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올린다는 게 너무 반갑고 더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팀 스펙터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는 일주일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렇게 구분을 나눠가지고 30가지 이상을 먹은 그룹이 장내 미생물이 제일 좋았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한 다음에 또 30 Plant Challenge라고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주일 내에 내가 30가지 이상의 플랜트, 그 뜻은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30가지 이상 먹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환자분들께 직접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은 거는 한식에서 참 나물이 많구나. 네, 너무 좋아요. 그런 나물들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 당근하고 샐러리를 이렇게 스틱으로 해서 그 피넛버터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스낵으로. 약간 된장 찍는 느낌이네. 맞습니다. 된장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된장 하세요. 발효식품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피넛버터도 이제 견과류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된장도 너무 발효식품이라서 좋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나물, 그 다음에 스틱 채소 된장이나 땅콩버터에 찍어 먹는 거. 도 좋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자.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게 되게 흥미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종류의 채소들. 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잘 안 먹는 뭐 아티초크, 뭐 아스파라거스 이제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런 거를 일부러 이 채소를 먹어야지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도 그냥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도전해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상추 하나 먹는다고 다양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0가지 이상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섬유질과 채소와 통곡물을 드실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함께 먹으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건강이 됩니다. 네, 그거를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눈앞에 있는 김치를 좀 더 열심히 챙겨 먹자. 커피를 그 식이섬유에 집중해서 좀 먹어보자. 그 다음에 30가지 채소 챌린지 하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음식 얘기를 뭐 방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어주더라도 너는 뭐 먹니 그럼? 먹는 거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딱 찍어서 알려주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책에 보니까 실제로 저속노화 예시로 식단 아침, 점심, 저녁 3끼가 나와 있던데 이거는 일단 실제로 드시는 거고요. 어떤 기준에서 만든 식단인지, 그 다음에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저속노화에 견지해서 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레지던트 때는 그냥 빨리빨리 급하게 밥 먹는, 잘 아시죠? 그랬는데 그때 몸에 있었던 관절염들이요, 식습관을 개선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또 불필요한 살도 빠지고요, 식곤증이 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먹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아침 식사로는 빵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릭 요거트 드시는 거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제 견과류, 그래놀라하고 또 오르게닉 블루베리하고 딸기들이 미리 사놓습니다. 탁탁탁 잘라서 다 넣었는데 2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햄프시드, 뭐 치아시드, 여러 가지 씨앗들도 넣을 수가 있고요. 다크 초콜릿 좋고요. 점심으로 넘어가면은 어렵잖아요. 내가 매번 도시락을 싸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외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도 너무 좋아요. 흰밥은 조금 줄이고 고추장은 당분이 높으니까 조금 넣고 그러면서 드시면은 내 문화와 맞춰서 식이섬유를 많이 챙겨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저녁 식사로 넘어가면은 일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리가 강한데 그때 아까 말씀 나눈 고기 야채를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깃집에 가서 먹을 때도 고기하고 반찬하고 여러 개 먹고 나중에 식사 드릴까요? 그랬을 때 너무 배불러요. 그렇게 드시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게 드시고 고기가 들어감으로써 포만감이 들고 든든하게 드셔야지 또 밤 9시, 10시쯤에 가서 간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과자가 있네 드시게 되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소변이 마려운 것을 못 참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식욕을 참으려고 하는 거는 패배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운동하고 식단에 대해서 특히 저속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고 그 모든 방법이 이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을 쓰시면서 본인 독자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만 따르지 마시고 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지도 소개를 하니까는요, 술술 읽히면서 이건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나누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이제 수면 습관 책에서도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또 방금 전에 여담으로 말씀 나누던 이 피부 관리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 몸속에 있는 노화뿐만이 아니라 내 피부 노화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의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요즘에 피부에 저속노화 방법을 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진짜 미국에서 그것도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모실 기회를 한 번 더 기약하도록 하고, 감사하세요. 네네네.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